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 관련된 사설입니다. 한국경신문은 노동시장 양극화해서 위원회에 떠넘기지 말고 제도개혁 결단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사업체 비정규직 소득 격차이며 노조가 있는 근로자와 비노조 근로자 간의 격차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노동시장 양극화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자본시장의 문제이죠. 더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내 계급적 관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과 자본의 계급적 관계 불평등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60 내지 70%에 불과하다거나 대기업 노동자들 임금이 최저임금의 4 내지 5배에 달한다거나 하는 통계를 덜 먹이면 노동시장 양극화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대기업 노동자들의 이기주의, 나아가 노동운동의 문제니 귀족 노조니 하면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CEO들은 최저임금의 수백 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다는 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대주주 고배당이나 금융자본 이자, 그리고 부동산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 등 노동과 자본의 양극화는 노동 내부 양극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름과 소작인 사이에 격차가 당연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와 소작인과 그 차이와 비교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노동시장 양극화 논리는 자본주의 모순, 즉 자본에 의한 노동 착취와 노노 갈등을 통한 노동계급의 단계를 저하시키고 노동을 분할 지배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미합참 지소미아는 필수, 동맹위기 자초 말라는 경고다. 문화일보는 미합참 의장 미군 철수 거론과 여일각의 동조 기류에라면서 지금 한국 정부의 상황 그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100년 동안 주둔하겠다며 호언한 평택 미군 기지를 건설했고 향후 99년 운운하며 소성리사들을 배치한 미국이 철수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방위비를 5배로 올리고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한국 정부에 대한 협박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식으로 미국 일방적인 협박을 당하는데도 위대한 한미동맹이니 굳건한 한미동맹이니 하는 것은 자존심도 버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불평등한 동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인재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정부가 찰나의 박수 아닌 욕먹을 각오해야 AI 인재 풀린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울대 컴퓨터공학 정원 늘리려 무전공 선발 고육책, 해묵은 수도권 정원 규제가 미래 인재 양성할 길을 막고 있다. 당장의 표심보다 국가 미래 위에 결단하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AI 인재는 하나는 인재를 불러 모으는 방식의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AI 인재에 대한 대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판검사나 의사가 대우받는 사회에서 그런 인재가 몰려들 리가 없겠죠. 다른 하나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합니다. 획일적인 교육제도 하에서 암기식 시험이나 쳐서 서열이나 매기는 시대착오적인 대학 입시 중심 교육에서 AI 인재가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살처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돼지 핏물 흐르는 하천, 무조건 살처분이 초래한 재난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살처분 위조의 대책은 가축의 생명권은 물론이고 실효성도 의문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고 축산업의 기반을 위태롭게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가축의 생명권을 거론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축의 동물복지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현재의 공장형 축산업과 과도한 육류 소비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의료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병원 환자 모랄 해저드 키우자는 문재인 케어는 아니지 않았나라고 의료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병원과 환자를 탓할 문제만은 아닙니다. 의료제도 자체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하는 의료제도 때문입니다. 의료의 공공성은 의료보험의 확대만이 아닙니다. 의료보험 확대는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보장하지만 한편으로는 병원 자본과 의학 자본의 과잉 치료와 과잉 처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처럼 공공병원이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국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남편은 수석 장관, 가족은 일상적인 불법, 정권의 난장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적폐청산을 외쳤던 정권이 결국 자신들이 적폐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적폐청산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 개혁이 공수처이 떠들기 전에 범죄 행위에 대해 쥐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권력의 접근 여부를 막론하고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법대로 처리했으면 그런 옥상호의 제도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 사회의 이 사법의 정리는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미 지휘관까지 주한미군 필요한가 한국 핵무장하면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의 핵으로 맞서는 것은 한반도를 핵전쟁터로 만들 위험성을 더욱 높이는 일입니다. 지금 남북 간에는 엄청난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대치하고 있고 거기다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가 대립하는 신냉전 체제 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한에까지 핵을 추가하는 것은 화약고에 불을 지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홍콩 사태에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대학 내 홍콩 게시물 멋대로 훼손, 중국인들은 한국이 으스운가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홍콩 사태가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 사태가 유일 방식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홍콩 행정부나 중국 정부가 경찰이나 군대를 통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국제적인 압력과 연대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논란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서로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예산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513조 원도 부족하다는 심각한 재정 중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내년 총선 의식한 선심성 예산 투성이다. 국회가 재정 파수꾼 역할 철저히 해야 한다. 주장했는데요. 내년 예산 숫자만 가지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OECD 국가 평균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중독보다 부자들의 조세 저항이 더 큰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할 수 있겠네요. KBS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미디어 비평 앞세워 정권 비호 나섰다 지적받은 KBS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는 편파적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불공정 비평 중단하고 공영방송 제자리로 가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당별로 한국당 84회, 민주당 50이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국민 대부분이 내는 시청률로 운영되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한쪽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공영의 기준도 입장에 따라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걸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KBS 경영진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이노믹스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설계자들도 속도 조절 실패 인정한 제이노믹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등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 양극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은 슬로건이었을 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없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벌어진 것은 소득 정책을 사실 펴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때문에 소득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투자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혹한기 맞는 대기업 불확실성 걷어내는 게 최선의 정책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오늘날 기업이 처한 불확실성은 자본주의 체제가 갖는 근본적인 불확실성에 기인합니다. 불확실성을 걷어내려면 자본주의 자체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정책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결국 로또 청약, 광풍불원,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청고 및 용적률 규제를 풀어주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토지와 주택 공개념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매우 지엽적인 정책일 뿐입니다. 버블화된 금융투기자본이 부동산 투기 시장에 투입되는 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상품성을 제거한 주택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만이 해법입니다. 항공산업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HDC 컨소시엄 아시아나 인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 되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불가피한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산업이 갖는 공공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의 경우 안전성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경쟁력에만 자본주의 경쟁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송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국회에서 북송 거짓말한 김현철 어느 쪽 장관인가 비판하고 있는데요. 인권, 국제법, 남북관계 등 매우 복잡한 문제였는데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진상을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기업 이사 해임도 요구하겠다는 국민연금 발상 접어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간기업 경영권에 개입하려는 정권의 시도가 너무 집요하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주주 자본주의를 말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겠다라는 지금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국가 권력이 국민의 돈인 연기금으로 재벌의 경영권을 방어해주거나 부의 승계까지 지원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주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니까 연금 사회주의 운운하면서 이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네요. 이상으로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